블렌더 애니메이션 리지드 바디로 바위 격파 장면 만들기. 지난 영상에서 리지드 바디를 사용하여 송판을 격파하는 장면을 만들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바위를 격파하는 장면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 블렌더의 빌트인 애드온인 셀 프랙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빠른 진행을 위해 아란이 바위를 부수는 키프레임은 미리 설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리지드 바디 설정에 대해 이전 영상에서 설명된 내용은 생략될 수 있습니다. 이전 영상 블렌더 애니메이션 리지드 바디로 송판 격파 장면 만들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브젝트 모드로 합니다. 바위를 만들겠습니다. 아웃라이너에서 아란과 화염검 컬렉션의 눈 아이콘을 꺼서 숨기게 합니다. 뷰포트 헤더에서 애드 클릭, 메쉬 클릭, 아이코스피어를 클릭해서 아이코스피어를 하나 만들고 라스트 오퍼레이션 판넬에서 서브디비전즈 항목값을 3으로 해줍니다. 단축키의 수로 크기를 키워줍니다. 에디트 모드로 합니다. 토글 엑스레이를 켭니다. 뷰포트 쉐이딩을 솔리드로 합니다. 각각의 버텍스들을 단축키 G로 이동시켜 원하는 형태를 만듭니다. 이때 바위의 바닥면을 XY 평면에 맞춰줍니다. 오브젝트 모드로 합니다. 토글 엑스레이를 끕니다. 아웃라이너에서 새로 만든 오브젝트의 이름을 락으로 해줍니다. 바위의 위치와 바위를 자를 위치를 확인하겠습니다. 아웃라이너에서 아란과 화염검 컬렉션의 눈 아이콘을 켜서 보이게 합니다. 윗면 뷰로 합니다. 단축키 G, Y를 눌러 바위를 앞쪽으로 빼놓습니다. 커런트 프레임 값을 조정해서 화염검을 가장 앞으로 내두른 포즈를 찾습니다. 바위를 선택하고 단축키 G, Y를 눌러 화염검에 잘리는 위치로 이동시킵니다. 측면 뷰로 합니다. 화염검의 위치를 참조해서 바위의 잘린 위치를 확인합니다. 아웃라이너에서 아란과 화염검 컬렉션의 눈 아이콘을 꺼서 숨기게 합니다. 이제 바위를 잘라주어야 하는데 앞선 영상에서 만들었던 송판 같은 경우는 단순한 형태라 나이프 툴로 간단하게 자를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모양이 복잡해서 나이프 툴로 자르기는 너무 힘이 듭니다. 블렌더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빌트인 애드 온인 셀 프랙처를 사용하겠습니다. 빌트인 애드 온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활성화시켜주어야 합니다. 탑바에서 에디트 클릭, 프레퍼런시즈를 클릭해서 프레퍼런시즈 창을 띄웁니다. 왼쪽 메뉴에서 애드 온을 선택합니다. 검색 슬롯의 셀을 입력하고 셀 프랙처에 체크해줍니다. 창을 닫아줍니다. 셀 프랙처에는 오브젝트를 자르는 방법이 몇 가지 있는데 이 영상에서는 아노테이션으로 자르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툴바에서 아노테이션을 선택합니다. 기본적으로 아노테이션을 사용하여 화면에 무언가를 그리면 대응하는 2차원 평면에 그려집니다. 플레이스먼트 항목의 선택 슬롯을 클릭하고 서피스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하면 무언가를 그렸을 때 오브젝트의 서피스에 그려지게 됩니다. 앞서 확인했던 화염검의 위치를 기준으로 잘라질 모양을 그려놨습니다. 이때 화염검의 잘릴 부분은 잘게, 나머지 부분은 크게 그려줍니다. 뷰포트 헤더에서 오브젝트 클릭, 퀵 이펙트 클릭, 셀 프랙처를 클릭합니다. 새로 생긴 셀 프랙처 판넬에서 포인트 소스를 아노테이션 펜슬로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방금 그린 아노테이션을 기준으로 잘라집니다. 소스 리밋 값을 150 정도로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최대 150 조각으로 잘라집니다. 리커전 값을 1로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자른 조각을 한 번 더 잘라줍니다. 컬렉션 항목에 입력 슬롯에 락 프랙처를 입력합니다. 이렇게 하면 잘라진 조각들의 오브젝트들이 락 프랙처 컬렉션 아래 생성되어
관리하기가 쉬워집니다. OK를 클릭합니다. 잘라지는 과정이 실시간으로 보여지고 최종적으로 잘라진 모습이 표시됩니다. 그리고 아웃라이너에 보면 락 프랙처 컬렉션이 새로 생기고 그 아래 잘라진 조각들의 오브젝트들이 생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노테이션을 지워주겠습니다. 툴바에서 아노테이션을 클릭하고 아노테이션 1의 2절을 선택해서 지워줄 수도 있지만 한 번에 지우기 위해서 아노테이션 메뉴에서 노트를 클릭하고 마이너스 버튼을 클릭합니다. 지금 보면 잘라진 바위 표면의 빗금들이 보입니다. 이것은 원본 락 오브젝트가 남아있어 그런 것입니다. 락 프랙처 컬렉션을 닫아주고 락 오브젝트의 눈 아이콘과 카메라 아이콘을 모두 꺼서 뷰포트와 렌더링에서 숨기게 합니다. 툴바에서 셀렉션 툴을 선택합니다. 이제 바위 조각들의 리지드 바디 설정을 하겠습니다. 아무 조각이나 시프트 클릭해서 액티브가 되게 해주고 내비게이션 바에서 피직스 프로퍼티즈를 클릭한 후 리지드 바디를 클릭합니다. 서피스 리스폰스 아래 프릭션 값을 0.75 정도로 키워주어 조각들의 미끄러짐을 줄여줍니다. 가장 아래쪽에 다이내믹스 아래 디액티베이션을 체크하고 열어준 후 스타트 디액티베이티드에 체크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시뮬레이션을 시작하자마자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멈춰있게 됩니다. 다른 조각들에도 복사해주겠습니다. 뷰포트 헤더에서 오브젝트 클릭, 리지드 바디 클릭, 카피 프롬 액티브를 클릭합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조각들의 리지드 바디 설정이 복사됩니다. 그런데 각각의 조각들을 클릭해보면 모든 조각의 매스 값이 1kg으로 동일합니다. 조각의 크기에 맞춰 매스 값을 계산해 주겠습니다. 단축키의 2를 눌러 모두 선택합니다. 뷰포트 헤더에서 오브젝트 클릭, 리지드 바디 클릭, 칼큘레이트 매스를 클릭합니다. 여러 물질들이 표시되는데요. 스톤 크러쉬프트를 선택합니다. 각각의 조각들을 클릭해보면 조각의 크기에 따라 매스 값이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서진 조각들이 무한정 떨어지지 않도록 바닥을 만들어주겠습니다. 뷰포트 헤더에서 애드 클릭, 메쉬 클릭, 플레인을 클릭해서 플레인을 하나 만듭니다. 단축키의 S로 크기를 충분히 키워줍니다. 리지드 바디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피직스 프로퍼티즈 판넬에서 리지드 바디를 클릭합니다. 타입을 패시브로 해주고 프릭션을 0.75 정도로 해줍니다. 화염날의 리지드 바디를 설정하겠습니다. 아웃라이너에서 아란과 화염검 컬렉션의 눈 아이콘을 켜서 보이게 합니다. 화염날을 클릭해서 선택하고 피직스 프로퍼티즈 판넬에서 리지드 바디를 클릭합니다. 타입을 패시브로 해주고 애니메이티드에 체크해줍니다. 모든 오브젝트들에 대한 리지드 바디 설정을 마쳤습니다.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플레이 버튼을 누릅니다. 괜찮아 보입니다. 포즈 버튼을 눌러 정지시키고 왼쪽 점프 투 엔드 버튼을 눌러 원위치 시킵니다. 블렌더의 셀프 렉처 애드온으로 바위를 자르고 리지드 바디를 사용하여 격파하는 장면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